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치매 시어머니 건물 내 이름으로 등기 끝. 남편 몰래 반은 내 지분으로. 노인네, 도장 찍으면서도 모르더라. 키읔키읔 요양원 최고 효도템 인정? 네, 맞습니다. 한 며느리가 실제로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글에 나오는 치매 시어머니 68세 김말순 할머니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면서도 이게 실화가 맞나 싶었던 사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SNS 게시글. 과연 이 할머니는 이 충격적인 배신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 쪽에서 오래 떡집을 하다 은퇴한 68살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될 줄은 몰랐고 또 이렇게까지 다시 살아날 줄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야, 이건 외국 사이트에 올라오는 막장 사연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쓴 소설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이 주소가 여기 맞으세요? 구청 민원실. 젊은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쳐다보더니 저를 한번, 서류를 한번 번갈아 보더군요. 네, 맞는데요. 동대문구동 마이너스 4층짜리 꼬마 빌딩요. 제가 사는 집이에요. 직원이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소유자는 며느님 성함인데요? 예.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서류 위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김말순이 아니라 박지영. 제 며느리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더군요. 아니, 저기요. 이건 무슨 실수죠? 이 건물. 제가 20년 전에 산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맞지.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더 두드리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작년 11월에 소유권이 전등기가 접수됐고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임인 김말순 맞으신데요? 작년 11월. 그때 저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 취급을 받으면서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 구청 가셨어요? 제가 벌써 처리해놨다니까요. 등기부 때 보시면 놀라실 텐데 괜히 움직이시지 말라니까. 그 말투. 6개월 동안 요양원에서 들어왔던 그 냉랭한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민원실 한 구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숨을 고르며 그때부터의 일을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도장을 찍었을까? 사실 말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돈 많은 집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 끄트머리,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허름한 점포에서 20살 때부터 떡을 쳤어요. 처음엔 시집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배웠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난 뒤에는 혼자서 애 하나 키우며 새벽 4시에 나와 반죽하고 밤 10시까지 가게 지키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남겨둔 작은 보험금이랑 제가 모아둔 적금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도와준 돈에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 써서 겨우겨우 산 게 지금 문제의 그 4층짜리 빌딩이에요. 1층은 세줘서 월세 받고 2층은 학원, 3층은 사무실, 4층 한 칸은 제가 살고요. 시장에서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말순아, 너는 참 대단하다. 떡 팔아서 건물을 사? 이게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만큼은 제가 좀 자랑스러웠어요.
외아들 민수에게도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건물 내 이름으로 안 바꿔줘도 서운해하지 마라. 대신 엄마 살아있는 동안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니 너 손 벌릴 일 없도록 할게. 민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냥 엄마 오래오래 사는 게 저는 제일 좋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녀. 우리는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꽤 괜찮은 가족이라고요. 민수가 소개해준 며느리 지영이는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어요. 공무원 준비하다가 구청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고 했고 말투도 싹싹했죠. 어머니, 시장에서 힘드셔서 어떡해요. 이제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명절마다 전도 부쳐오고 김치도 담가오고 손녀 유리가 태어났을 땐 제가 빌딩 위층 집까지 내줬습니다. 애 키우려면 돈 들어가지. 월세 걱정 말고 위에 올라와 살아. 그 대신 엄마 죽을 때까지만 여기서 사이좋게들 지내자. 그랬더니 애가 환하게 웃더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영이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치매 뉴스 많이 보셨죠? 건물 같은 거 미리 상속 안 해놓으면 나중에 후견인 붙고 다 국가에서 가져가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한번 치매 검진 받아보셔야 요즘은 초기에 발견하면 약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가끔 깜빡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이거요. 건물 상속 대비해서 미리 해두는 서류래요. 보험 설계사 언니가 알려줬어요.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서류 제목을 보니 신탁계약, 위임장 이런 글자가 보이긴 했는데 뭐가 뭔지 저 같은 사람이 뭘 알아요. 그냥 믿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설마 나를 속이기야 하겠냐. 그렇게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면서 아, 할머니 거기서 도장 찍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압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다는 거.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일은 생각보다 빨리 굴러갔습니다. 지영이 말대로 동네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고 저는 몇 개 틀리긴 했지만 대부분 잘 맞췄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연세치고는 굉장히 또렷하신 편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한 달쯤 뒤 지영이가 종이 한 장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추가 검사 결과 경증 치매라고 요즘은 초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종이 맨 위엔 경도 인지장애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 복잡한 숫자와 약 이름들이 적혀 있더군요. 솔직히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겁이 났어요. 나도 치매인가? 너무 오래 떡만 치고 살아서 머리가 나빠졌나? 그때부터 지영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불 꺼놓는 거 자꾸 깜빡하시고 조금만 방심하면 큰일 나겠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잔돈을 잘못 줬다가 손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도 어머니 시장에서 돈 잃어버려서 난리였어요. 이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 평판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뒤 지영이는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이라도 요양원 가 계시는 게 어떠세요? 민수도 회사 힘들고 저도 애 키우면서 어머니 모시기 벅차요. 나 아직 걸어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시장도 나가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제가 버티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마음 아픈데 지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 엄마 가스 켜놓고 깜빡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전 이미 지영이가 어디선가 이야기를 잘 만들어 놓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체험이라는 말에 속아서 지방에 있는 어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한두 달만 계시다가 상태 좋아지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요양원 철문이 철컹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요양원 생활은 처음엔 그냥 답답한 정도였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정해진 텔레비전 시간, 낯선 노인들, 무엇보다 휴대폰도 제대로 쓸 수 없게 충전기까지 간호사실에 맡겨야 했던 게 참 불편했어요. 면회는 한 달에 2번. 그때마다 지영이는 서류를 한 뭉치씩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요양급여 신청서예요. 여기 사인, 도장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지면 지영이는 예쁘게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치매 노인분들은 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알았죠. 그 서류들이 요양급여 신청서가 아니라 재산신탁계약서,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같은 거였다는 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를 늘 챙겨주던 젊은 남자 요양보호사 하나가 제 옆에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아, 어르신. 이거요. 외국 사이트인데 가족들이 부모 돈 훔치고 막장짓 하는 글 모아놓은 데예요. 진짜 이런 인간들이 있냐 싶어서 욕하면서 보는 중이에요. 그가 번역해 읽어주는 글들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재산 빼돌리는 얘기, 장례식장에서 유산 싸움 벌어지는 얘기.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면서 듣고 있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날 밤 지영이가 다녀간 뒤 제 머릿속에서 서류에 도장 찍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라면서 왜 제목을 못 보게 했지? 왜 항상 내가 피곤한 시간에만 서류를 내밀었지? 기분 나쁜 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딱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지영이와 민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는 안 데리고 왔더군요. 애가 감기라서요. 지영이는 언제나처럼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요양원 규정 변경 동의서예요. 요즘 정부에서 뭐가 바뀌었다네요. 여기. 그때 평소에 저를 잘 따르던 그 요양보호사가 슬쩍 제 옆에 와 서더니 지영이가 들고 온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걸 봤습니다. 지영이가 나간 뒤 그 친구가 제게 속삭였어요. 어르신, 솔직히 저 서류,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요양원 규정 변경이면 요양원 양식 써야 하는데 저건 변호사 사무실 양식 같아요. 나중에 한번 같이 알아보실래요? 그날 밤 그 친구가 몰래 자기 휴대폰을 제게 건네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제가 우연히 찾은 건데. 화면에는 어떤 익명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어디서 많이 본 아이 사진이었어요. 그 계정의 최신 글이 이거였습니다. 드디어 치매 시험리 건물, 내 이름으로 등기 끝. 남편 몰래 반은 내 지분으로. 노인네, 도장 찍으면서도 모르더라. 키읔키읔 요양원 최고 효도템 인정?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치매 시험리 건물, 내 이름으로 등기. 이 문장, 이건 내 얘기였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며느님 계정 같아요. 프로필 아이 사진, 손녀 사진이랑 똑같아요.
아이디도 성함이랑 비슷하고요. 심장이 쿵,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막장 사연들이 눈앞에 줄줄이 떠올랐어요. 설마 그 못난 자식들이 내 아들과 며느리였을까?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말자. 나 아직 멀쩡하다. 내 빌딩, 내 인생 내가 찾아와야지. 다음 날 그 요양보호사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녹음하는 법이에요.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며느님이랑 아드님 오시면 대화 다 녹음해 두세요. 나중에 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누르고, 아이고, 손이 떨려서 잘 못 누르겠다. 괜찮아요. 여기, 이 버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날 이후 면회 날마다 저는 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지금은 녹음 중이다. 말을 또렷이 하자. 날짜도 말하자. 그래, 지영아. 오늘이 4월 15일이지? 여기가 요양원이고. 내 어머니. 왜요? 아니, 그냥 치매라서 기억해 보려고. 지영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다 제가 알아서 해드린다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 그 웃음, 전부 휴대폰 안에 찍하고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요양보호사는 퇴근 후에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시락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내일이랑 모레 제가 연차냈어요. 어르신, 우리가 같이 구청이랑 은행 한번 가보죠. 내가 나가도 돼? 퇴소 신청을 자발적으로 하면 막지는 못합니다. 정신과 의사 소견만 받으면 요양원에서 말릴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세상에 저 같은 늙은이를 위해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고맙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요양원에서 나오는 날 하늘이 바닷빛처럼 푸르렀습니다. 손에 쥔 건 병원에서 새로 받아온 정상 범주의 인지 기능이라는 소견서 한 장과 복사해온 의료 기록들 뿐이었죠. 서울에 올라온 저는 곧장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복지 담당 공무원은 화가 난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건 좀 심각한데요. 다행히 병원 기록이 있으니까 성년후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익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은행, 등기소, 법원. 평생 시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던 제가 난생 처음 밟아보는 곳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정말로 제 이름 대신 지영이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그 밑엔 근저당권 설정, 은행, 10억이 넘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 이 빌딩, 이미 저당 잡혔구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되게 단순해요. 그때 어르신이 멀쩡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녹음 파일, 의료 기록, 요양원 CCTV, 며느님 SNS까지 싹 다 모읍시다. 그 순간 이 싸움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재판날 법정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영이는 깔끔한 재킷을 입고 민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저는 변호사 옆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김말순, 지난해 11월 당시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날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요양원 2층 상담실에서 며느리 박지영이가 서류 3장을 내밀었고 그중 2장은 제가 제목을 읽지 못하게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요양급여 신청서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랑 여기만 도장 찍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그때 제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치매라고 했고요.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는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 박지영이 SNS에 올린 글과 요양원 면회 당시 녹취록 그리고 병원 추가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화면에는 제가 요양보호사에게 보여달라며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던 그 글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치매 시험리 건물, 내 이름으로 등기 끝. 남편 몰래 반은 내 지분으로. 노인네, 도장 찍으면서도 모르더라. 키읔키읔 요양원 최고 효도템 인정?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변호사가 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규정 변경 동의서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묻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제목을 가려? 지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글씨가 너무 작아서요. 어머니는 그냥 믿고 도장 찍으시면 된다니까요. 이어서 병원 추가 소견서가 읽혔습니다. 검사 당시 환자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가 명확하였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이 있으나 성년 의견 개시를 유할 정도는 아님. 판사가 안경 너머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박지영.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지영은 그제서야 목소리를 낮추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올린 거라서. 그때 법정 한켠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움직였는데요. 요양보호사였던 그 친구가 증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김말순 어르신을 돌보던 요양보호사 이입니다. 어르신은 기억력도 좋으셨고 같은 방 어르신들 중에서도 제일 또렷하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며느리가 치매 요양원이라며 서류를 가져와 도장을 찍게 했고 그 서류 제목을 일부러 가렸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합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정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와 지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그 옆에서 어리 빠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소송은 그 뒤로도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죠. 소유권 이전은 무효. 빌딩 담보대출은 은행과 며느리 측의 책임을 절반씩 인정. 며느리와 그 친정 오빠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 민수는 공범으로서 집행유예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이미 빌딩 가치가 담보대출과 소송비용, 각종 비용 때문에 예전 같지 않게 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이 건물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이 건물, 내 청춘이 다 들어가 있는 집인데.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 때문에 아들이 눈이 멀었고 며느리가 감옥에 갔고 손녀는 부모를 잃게 생겼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뭐가 달라질까? 결국 저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관리 하에 빌딩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남은 돈으로 동네에 작은 전세 빌라 하나 얻고 시장 구석에 조그만 떡집을 다시 냈어요. 이름은 예전과 똑같이 말순이 떡방입니다. 민수는 지영과 이혼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고 지영 친정 식구들은 저를 원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손녀 유리에게 한 번은 제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유리야,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고발한 건 맞아. 그렇다고 할머니가 너까지 밉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너는 여전히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야. 유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엄마니까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또 아려오더군요. 민수는 지방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와 제 떡집에 들르곤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다시 태어나도 제가 아들이면 엄마가 싫으시겠죠? 다시 태어나면 그땐 도장 찍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아들로 태어나라. 그러면 엄마가 또 떡 해줄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민수 등짝을 한 대 툭 쳤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거리를 두되 끊지는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꽤 단순합니다. 새벽 4시에 떡방으로 나와 쌀을 씻고 찜통을 올리고 붉은 팥을 삶습니다. 아침 7시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요. 말순이 떡방 다시 열었다면서? 건물은 어떻게 됐어? 사람들은 조심스레 묻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건물은 하늘로 날아갔지. 대신 내가 살아 돌아왔잖아. 가끔 뉴스에서 상속 분쟁이니 효도 사기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손님들이 절 보고 말합니다. 언니 사연 어디 올렸으면 난리 났겠다. 그러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그런데 올려서 뭐해? 나는 여기서 직접 떡 사먹는 사람들한테나 얘기해 줄란다. 소문이 나도 내 눈 보고 듣는 사람들한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 글자 몇 줄로 소비되는 이야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 요양보호사 친구가 그때 글들 번역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누가 내 건물 가져갔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었겠구나. 그래서 가끔 그 친구가 떡방에 오면 떡을 한 봉지 더 쥐어줍니다. 너는 내 인생의 귀인이다. 내가 내 엄마한테 잘한 거라 생각해라. 그러면 그 친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습니다. 어르신, 저도요. 어르신 덕분에 공무원 시험 볼 용기도 낸 거예요. 이제 저도 동사무소에서 노인 복지 담당으로 일해요. 어르신 같은 분 안 나오게 열심히 할게요. 가끔 밤에 떡집 문 닫고 집에 올라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별별 일이 다 있구나. 막장 사연에나 나올 법한 일이 내 인생에서도 터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도장 찍는 손은 내 손이었다. 그 손으로 또 내 서류를 지키면 된다.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였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뭔가 수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는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읽어도 모르겠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무도 없으면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법률구조공단이든 가서 물어보세요. 나 이거
찍어도 되는 도장인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묻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제 이름 세 글자 김말순. 이 이름이 찍힌 도장은 평생 떡치며 산 제 인생이니까요. 오늘 제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이런 막장 사연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혹시 일어난다고 해도 저처럼 끝까지 되찾아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